해설자로 30년을 살면서 이런 실력의 아시아 선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터져나온 축구 해설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후반 14분 교체로 투입된 손흥민이 단 13분 21초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하던 순간 경기장은 경이로움으로 술렁였습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는 아니지만 토트넘 구단 역사상 교체 투입 후 첫 해트트릭이라는 분명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의심과 비판을 한 번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그날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시즌 개막 후 8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1과 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직후였기에 기대는 더욱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현지 언론은 연일 손흥민의 부진을 다루었고 일부에서는 전성기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상이 아닌 이유로 리그 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은 2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2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난 소녀는 공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축구를 잘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고 가르쳤고 그 말은 곧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008년 16세 손흥민은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다짐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벤치라도 언젠가 이 구장을 내 이름으로 채울 것이다. 2008년 16살의 손흥민은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어는커녕 영어도 서툴렀지만 축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함부르거 유소년팀에 입단한 손흥민은 낯선 땅에서 홀로 훈련하며 성장했습니다. 훈련장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동양인 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코치의 첫마디는 너무 작다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양인 소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운동화를 묶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벤치라도 언젠간 이 구장을 내 이름으로 채워주겠다고. 2010년 18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했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데뷔전은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햄스트링이 찢어졌고 다음 시즌엔 교체 명단에서도 사라졌죠.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 대신 새벽을 택했습니다. 동료들이 잠든 시간, 어둠 속에서 혼자 러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2013년 손흥민은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1천만 유로, 약 161억 원의 이적료는 당시 함부르크 구단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 11월 9일 친정팀 함부르크를 상대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설기현 이후 두 번째로 한국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기록한 해트트릭이었습니다. 91일 만에 넣은 골이라 더욱 의미 있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 3천만 유로, 약 400억 원의 몸값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 손흥민은 리그 28경기에 출전의 사골에 그쳤습니다. 일부 팬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손흥민 스스로도 독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고 훗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 대신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쉬는 시간에도 혼자 슈팅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2016에 17 시즌 손흥민은 폭발했습니다. 리그 33경기에서 14골 4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5일 FA컵 첼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FA컵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월클래스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에는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고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손흥민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에 뒤지던 전반 추가 시간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좁은 각도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2분 다시 케인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19분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8분 케인의 크로스를 받아 네 번째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이자 프로 커리어 사상 한 경기 최다골이었습니다. BBC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게 만점인 평점 10점을 부여했습니다. 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인디펜던트, ESPN 등 주요 언론사들도 모두 손흥민에게 평점 10점과 경기 최우수 선수상을 안겼습니다. 손흥민의 사고를 모두 도운 케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그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력 있는 공격수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피니셔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유효 슈팅 4개 모두를 골로 연결하며 슈팅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사고를 넣는다는 건 큰 영광이라며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특히 사고를 모두 도운 케인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힐 만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였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후반 3분, 2분, 26분에 각각 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4회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험한 피니셔라는 찬사와 함께 최고 평점 1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슈팅 3개를 전부 득점으로 연결하는 극강의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아직 시즌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7번째 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자신이 지난해 세웠던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 경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의 종료를 앞두고 손흥민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에게 1골 차로 뒤져 있었습니다. 5월 22일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전에서 손흥민은 후반 25분 루카스 모라의 도움을 받아 시즌 2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5분 후 프리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 가마차기로 연결하며 시즌 23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살라도 울버햄튼전에서 1골을 추가하며 최종 23골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손흥민이 최초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기록한 23골은 모두 페널티킥 없이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페널티킥 없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한 것은 가레스 베일과 손흥민뿐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는 엄청난 업적이라며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단짝 공격수 해리 케인은 자신의 SNS에 손흥민과 함께 득점왕 트로피를 든 사진을 공유하며 친구에게 축하를 보낸다. 손흥민은 득점왕 자격이 있으며 이번 시즌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적었습니다. 토트넘 시절 함께 뛰었던 델리 알리는 자신의 SNS에 자랑스러운 나의 형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2022의 이 3시즌 개막과 함께 손흥민은 다시 깊은 터널에 빠졌습니다. 리그 6경기, 챔피언스리그 2경기 등 총 8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득점왕의 부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컨디션 난조였을까요? 현지 언론은 연일 손흥민의 부진을 집중 조명했고 일부 팬들은 SNS에 실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8일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8분과 21분 케인과 다이어의 연속골로 2-1로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후반 14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마침내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히샤를리송과 교체로 들어온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14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한 채 공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첫 골이자 11일 만의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단짝 케인을 비롯해 동료들은 손흥민을 안아주며 첫 골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39분 또다시 비슷한 위치에서 이번에는 왼발 가마차기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해설진은 아름다운 골입니다.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역습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골로 인정되었고
손흥민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해트트릭을 자축했습니다. 단 13분 21초 만에 3골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교체로 투입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1992년 리그 창설 이후 단 7번뿐이었고 손흥민이 그 7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7년 만에 나온 교체 해트트릭이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으로도 교체 투입 후 해트트릭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기가 6회 2승으로 끝난 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투표에서 0.8%를 득표해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30여 분밖에 경기를 뛰지 않은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9.3점을 부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다시는 손흥민을 의심하지 말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후 콘테 감독은 언론에서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빼지 않느냐고 물었던 걸 기억하고 있다며 제게 손흥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스스로는 그동안 꽤 힘들었고 실망스러웠다며 오늘 좋은 승리를 거두고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이 싹 날아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세상이 시련을 준다면 그냥 해트트릭 하면 된다는 유쾌한 농담을 남겨 전 세계 팬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9월 2일 손흥민은 벌리와의 경기에서 또 한 번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팀이 공에 뒤지던 전반 16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18분에는 다시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두 번째 골을 기록했고 3분 뒤에는 포로의 어시스트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로써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한 5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앨런 시어러, 로비 파울러,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이 5명의 선수만이 프리미어리그 33년 역사 동안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시어러는 1993에 94 시즌부터 1996에 97 시즌까지, 파울러는 같은 기간에, 앙리는 2002에 03 시즌부터 2005에 06 시즌까지, 케인은 2014에 15 시즌부터 2017에 18 시즌까지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20에 21 시즌부터 2023에 24 시즌까지 매 시즌 1개 이상의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며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희생양이 된 팀은 사우샘프턴, 에스턴 빌라, 레스터시티, 그리고 벌리였습니다. 이 4번의 해트트릭 중 하나는 무려 4골을 기록한 포트트릭이었고 하나는 교체 투입 후 13분 만에 완성한 극적인 해트트릭이었습니다. 각각의 해트트릭마다 손흥민만의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2024년 3월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로 출전한 후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들을 조명하면서 손흥민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로 출전한 후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지막 선수라며 레스터전에서 3골을 넣으면서 개인적인 부진을 끝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 그가 2022에 23 시즌 개막전부터 시도한 17개의 슈팅이 모두 득점에 실패했지만 이 경기에서 4번의 슈팅으로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손흥민이 부상에 시달렸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아 골절 부상에 이어 스포츠 탈장 부상을 참고 1년 동안 뛰었지만 손흥민은 리그 10골 6도움을 기록하며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완벽한 컨디션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트트릭은 손흥민이 겪었던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0년 사우샘프턴전의 4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 최고 수준의 공격수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에스턴 빌라전의 해트트릭은 득점왕을 향한 손흥민의 집념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2022년 레스터전의 13분 해트트릭은 역경을 이겨낸 손흥민의 정신력을 증명한 드라마였습니다. 2023년 벌리전의 해트트릭은 새로운 시즌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임을 보여준 퍼포먼스였습니다. 손흥민은 2023년 4월 1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꾸준히 골을 추가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에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3년 9월 벌리전 해트트릭으로 개인 통산 리그 106호 골을 기록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첼시에서 주로 뛰었던 디디에 드로그바를 제치고 역대
득점 순위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호 골로 역대 득점 21위로 도약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스티븐 제라드와 동률이었던 그는 로멜루 루카쿠도 제쳤습니다. 손흥민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꾸준히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유일한 5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2024에 25시즌에도 해트트릭을 기록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5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유일한 선수가 됩니다. 치어러의 커리어 통산 해트트릭은 11번, 파울러는 9번, 앙리는 10번, 케인은 8번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분데스리가에서 2번을 기록해 유럽 주요 리그에서 총 6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1월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했습니다. 약 373억 원의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MLS 데뷔 6경기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토트넘 시절이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나온 프로 통산 7번째 해트트릭이었습니다. 경기 후 MLS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을 손세이셔널 한국 축구 레전드라고 수식하며 미국 무대 첫 해트트릭을 조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을 매겼고 풋몹은 9.7점, 소파스코어는 9.6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슈팅 6개 중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중 3골을 터뜨리는 순도 높은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1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4번, 그리고 미국 MLS에서 1번. 손흥민은 세계 대륙, 세계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표팀 경기까지 포함하면 2015년 라오스전에서의 해트트릭까지 총 7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기록을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세에 홀로 독일로 떠났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훈련했던 나날들, 부상으로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실패와 비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든 시간들이 해트트릭이라는 결과로 꽃피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항상 팀 동료들과 감독,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고를 넣고도 케인이 경기 최우수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겸손함,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효심, 후배들이 자신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스포츠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2025년 8월에 발표한 역대 득점왕 명단에는 테디 셰링엄, 앨런, 치어러, 리트 반 니스텔로이, 티에리 앙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디디에 드로그바, 로빈 반 페르시, 해리케인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로라 하는 골잡이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우측 하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에 이 시즌 리그 23골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아시아인 득점왕이며 한국인 득점왕입니다. 유럽 5대 리그로 넓혀봐도 아시아인이 득점왕을 차지한 전례는 없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왕은 두고두고 회자될 업적입니다.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팀 셔우드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 골 결정력, 인성까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수입니다. 모든 감독의 꿈과 같은 선수예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해리케인 가까이 이동시켰을 때 팀이 더 균형 잡히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손흥민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은 중앙에서 뛰든 측면에서 뛰든 다 잘하며 어느 시스템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는 기술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훈련장을 나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이제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 손흥민, 그 이름이 곧 한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트트릭 기록은 한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